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 고즈넉하고 소박한 분위기와 대조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각또각 하이힐과 함께 늘씬한 다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스키니진.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을 한 이 유럽 여성은 마치 밀라노나 파리 같은 패션의 도시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의 멋진 차림새와 달리 표정은 심상치 않습니다. 눈빛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튈 것 같은 어마어마한 분노가 보이는데요. 진짜 잡으면 두고 봐. 이 여성, 대체 어떤 목적으로 한국 시골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또 대체 누굴 잡으러 왔다는 것일까요?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 출신의 신디 빌럼스라고 합니다. 벨기에를 탈출하고 싶었던 저는 대학 시절 뉴욕에 있는 한 회사에 지원해 인턴을 시작했고 운 좋게 채용되어 대학 졸업 후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미국 드라마나 리얼리티쇼에 나오는 멋지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달리 실제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본 남자들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미국은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계열이 아니면 업계의 성격에 따라 옷차림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패션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고 실용적인 옷을 입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실용적인 걸 넘어서 패션 테러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일 싫은 건 카고 바지에 못 낀 양말을 신는 패션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패션은 미국 남성들 사이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패션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거나 예전에 저스틴 비버가 입는 것처럼 바지를 팬티가 다 보일 만큼 내려 입는 남자들 등 저희 안구는 괴로웠습니다. 완전히 갇혀 입은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한 일자바지에 밝은 색의 와이셔츠만 입어도 산뜻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인데 이렇게 입는 남자가 저희 회사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온 한국인 상사에게서 드디어 제가 원하는 패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패션도 돋보였지만 얼굴도 선하고 착해 보이는 점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봤었는데 실제 나이는 무려 43살이었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많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동양인들이 원래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외적인 부분 외에도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함께 항상 직원의 힘든 점에 공감하며 배려심도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를 존경하게 되면서 남성으로서도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워낙 나이차가 심하다 보니 저도 그냥 혼자 좋은 감정으로만 간직할 뿐 이때까진 실제로 만나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바꿔준 계기는 바로 집들이였습니다. 새 집에 이사간 한국인 상사는 저희 팀 직원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때 동료 여직원과 함께 갔었는데 원래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상사는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며 깜짝 놀라면서도 저희를 반가운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오기 전에 빨래 널어놓은 것을 개고 있었다면서 미안한데 마저 옷을 정리해도 되겠냐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저희는 괜찮다면서 하시던 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상사가 옷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옷을 정리하면서 네모로 접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사는 옷을 3등분으로 접은 뒤 옷을 둥근 기둥 모양으로 돌돌 말더군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 몇 센티를 남기고 윗옷의 아랫단을 위로 접쳐 돌돌 말았던 부분에 넣어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소름이 쩍 돋았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옷을 정리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돌돌 말아서 정리하면 확실히 수납 공간이 확보되고 보기에도 깔끔해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저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옷을 개는 방법을 저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집들이가 끝난 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랑 똑같이 옷 개는 남자를 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혹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애초에 아버지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건 30년 전 대학생 시절에 만난 한국인 룸메이트였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성인 남자라면 모두 군대에 2년을 가다 보니 단체 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배우게 되면서 옷을 정리하는 방법이나 다림질하는 방법도 배운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친구분으로부터 옷을 정리하는 법과 다림질하는 법을 배워 지금까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었죠. 저는 드디어 제가 꿈꾸는 이상형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상형은 육체적으로 단련된 강인한 남자이면서도 가정적이고 집안일도 잘하는 완벽한 남자였는데 군인으로서 육체를 단련하고 집안일도 잘하는 한국인 상사가 딱 거기에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꼬셔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애 경험이 없던 저는 요령없이 무대뽀로 들이댔고 회사 직원들마저도 제가 그 한국인 상사를 좋아하는 것을 전부 알게 됐습니다. 한국인 상사는 저의 행동에 난처해했습니다. 그는 제가 데이트하기엔 너무 어린 여자라고 말했고 자기가 일찍 결혼했으면 당신 같은 딸을 낳았을 거라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딱 4번만 데이트를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4번만 데이트하고 나서도 마음이 안 변하면 더 이상 제 마음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인 상사는 고민해보더니 알겠다면서 대신 저보고 약속을 꼭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데이트할 동안 이 남자를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도시락을 싸주는 여자에게 감동한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피크닉을 가자고 하기도 했고, 남자의 SNS를 보고 야구와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같이 야구장이나 영화관을 가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에 야구와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하품을 하는 모습을 들켰고, 요리가 서툴렀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든 한국 김밥 또한 모양이 엉망이었고, 심지어 김이 제대로 안 붙어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결국 저에게는 마지막 빅찬스인 4번째 데이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다 잠에 든 저는 다음날 늦잠을 잤죠.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하게 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인 상사가 점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출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제 옆자리 직원에게 혹시 그가 오늘 출장을 갔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머뭇거리더니 그가 지난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관두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고 말했어요. 직원은 지난주부터 다른 팀원들은 관두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그분이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미 2주 전에 그가 회사를 관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는군요. 저는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열받은 저는 당장 따지기 위해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남자는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큰 상처를 받은 저는 그날 이후 매일 일주일 간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꼴도 보기 싫던 마음도 잠시, 분노가 어느 정도 가시고 나자 저에게는 미련이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에게는 아직 한 번의 데이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보고 약속을 지키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이 약속을 안 지켰죠. 저는 어떻게든 그를 찾아내서 마지막 약속을 지키게 만들고 싶다는 아집으로 불타올랐어요. SNS를 염탐하던 저는 그가 현재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공주 상실리 마을이라는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관둔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부모님네 집에서 머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때 딱 좋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끝나 당분간 널널했거든요. 저는 일주일 후 유급 휴가를 5일치를 한꺼번에 몰았었고 바로 비행기를 예약해 한국 공주 상실리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희 대책 없는 계획은 이랬습니다. 저는 상실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남자를 아는지 물어볼 예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지만 어차피 차일 거 미친 짓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마을 입구 정자에는 어르신들께서 삼삼오오 모여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말하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본 어르신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떠들기 시작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여준 남자를 확실하게 아는 눈치였죠. 할머니 중 한 분이 직접 안내해주겠다면서 저보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푸른 밭에 저를 데려가더니 손가락으로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모자를 쓰고 일하고 있는 남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무작정 그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얼굴을 들었고 제가 찾는 사람이란 게 확실해지자 저는 바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라면서 4번째 데이트까지 하고 가기로 했으면서 도망쳤다고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몰려와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했고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저를 달래고 나더니 남자는 저에게 4번째 데이트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저를 강경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까지 노력해봤지만 되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힘이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은 반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은 사귀는 사이니 지금부터 하는 데이트는 첫 번째 데이트라는 것이었죠. 저는 정말이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계속 웃으며 맞다고 이야기했죠. 그날은 정말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 저와 남자친구는 벌써 1000일이 돼가는데요. 제가 왜 그때 마음이 바뀌었냐고 물어보니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남자친구도 사실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나이차가 너무 커 사귀기에는 죄책감이 들고 제가 아까운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끊어버리려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저랑 4번째 데이트를 하겠다고 먼 한국까지 찾아온 저를 보고 엄청나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여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저는 그처럼 멋있는 사람이 여자들한테 상처만 받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여자들을 사귀었을 때 너무 착해서 재미없다 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듣고 좌절감을 느껴 마음을 닫아서 무려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그런 그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여자들이 제 남자친구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차버린 끝에 제 곁에 온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남자친구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한국인 남자에게 푹 빠져 한국 시골 마을까지 쫓아온 벨기에 미녀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